저희는 지금 그 달라굿 백화점 네. 130만 부의 베스트셀러로 만든 제만 파커스 출판사의 커피숍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이 건물에 있는 동네가 그 디지털 미디어 네. 시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혜 작가님의 작품은 원래는 크라우드 파운딩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는데 이 흥미로운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따로 한국에서는 보통 공모전을 하거나 네. 이렇게 좀 전형적인 작가가 되는 루트가 있어요. 보통은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이제 출판 제의를 받아서 그 작가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작가가 되는 과정을 이제 대학교에서부터 착실하게 이제 쌓아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서 이렇게 다른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특별한 계기 없이 혼자서 이제 그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이제 글을 쓰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사실 출판사에 바로 그 요청을 하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책을 찍어내는 데는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책을 많이 팔기가 사실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좀 생각했을 때도 제 책을 찾아주실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증명해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투고를 하면 안 받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크라우드 펀딩을 먼저 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모금을 해서 제가 이제 독립 출판을 하자.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모이면은 제가 출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크게 적자를 내지 않고. 근데 첫 책이고 제가 이제 쓴 노력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잡고 나머지 모자란 거는 제가 채울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펀딩을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네. 전 800%? 네, 1,8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이탈리아에서 그 북클럽 하나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독자들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원래 작가님 하시던 일은 네.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네. 인지니어링 네. 일을 하셨는데 되게 안전한 일이고 네. 갑자기 그러면 그 결정 내리셨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뭐 준비하시면서 뭐 글씨 쓰시면서 이렇게 해오셨는지 대단한 용기도 많이 들었겠죠? 사실 뭐 책을 써서 전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이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게 잘 되기 전에 그만둔 거고 출판도 하기 전에 그만둔 거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둔 거라서 조금 용기라기보다 용기는 너무 포장한 말인 것 같고 좀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져서 조금 그 판단력에 약간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만둔다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는 여기 안 그만두면 나 못 쓸 것 같아라고 좀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편하게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훌륭한 판단은 아니었지만 그게 또 결국에는 좀 좋게 작용을 한 게 이제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좀 열심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감 기한이 당겨지고 크라우드 펀딩도 이미 오픈을 했기 때문에 배송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책을 제가 직접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확실히 데드라인이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좋게 추억할 수 있지만 조금 아찔한 선택이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해요. 네. 현재 달라굿 백화점 9개 국어로 번역되고 출판됐고 그리고 네. 18개국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 18개국. 네. 이렇게 히트친 것에 대해서 이 성공에 대해서 그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뭐 예상하셨는지요? 예상은 못했어요. 뭐 약간 이 캐릭터들이 조금 외국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국인이다 아니면은 특정 어느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좀 그릴 때는 어쨌든 꿈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썼었거든요. 네. 최근에 서점에 가면은 네. 이 달라구 꿈백화점 비슷한 표지라든가 비슷한 분위기 나오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얼마 전에 막 놀랐습니다. 네. 혹시 이 뭐 판타지 인스피레이셔널이나 뭐 힐링 트렌드는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완전히 다른 세상 도망가고 싶어서 그럴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표지에 대해서도 뭐 제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비슷한 좀 따뜻한 분위기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분위기 아니면 어떤 장소나 공간을 그려놓고 조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하게끔 만드는 그 제목과 조화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좀 잘 쓸 수 있는 아이템이고 사실 책 같은 게 읽기 전에 줄거리를 보지 않는 이상은 서점에서는 첫인상이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잖아요. 제목이랑 표지가. 네. 만약에 오늘 저 말고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실 수 있으신다면 네. 어떤 그 등장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저 원래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꿈 제작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 애니모라 반초라고 동물들 꿈 만드는 제작자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 와와 슬림랜드라고 자연 풍광을 주제로 이제 꿈을 만드는 제작자 캐릭터가 있어요. 네, 오늘 약간 공기가 좀 탁해서 오늘 조금 좋은 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리아 씨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좀 예술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거에서 영감을 받는지 이 꿈을 만들 때 그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 말씀하시니까 혹시 이탈리아 온 적이 있으세요? 이탈리아는 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잠깐 베네치아에 들린 적이 있어요. 한 반나절 정도? 네. 반나절 정도 관광을 했었는데 그냥 연애 관광객들처럼 산 마르코 광장 들리고 네. 사진 많이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작가님 그 상상 속에 이탈리아는 그 세 단어로 그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세 단어? 제 상상 속에요. 상상은 아니고 이탈리아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옛날 사람 같은데 제가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좋아하거든요. 이게 발음이 맞는지 봐주세요. 라비타 이벨라? 맞아요. 네. 라비타 이벨라가 제가 아마 9살 때, 10살 때 나온 건데 이게 그때는 재밌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배우가 연기를 감독이자 배우이신 분이 연기를 되게 재치 있게 하시니까 네, 그죠. 그 영화는 최근에도 다시 봤는데 이제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다른 거는 조금 생뚱맞긴 한데 베스파 제가 그 대학생 때 베스파를 타고 학교를 가는 게 로망이었어요. 근데 대학생한테 너무 비싼 거예요. 베스파가 예쁜 만큼 비싸잖아요. 이탈리아 거는. 지금은 이제 오래 살고 싶어서 못 타요. 네. 세 번째는 근데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나는 게 지금 요즘에는 세리에 A 네. 그래서 축구 리그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예술 문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하면 아무래도. 김민재 응원하세요? 이제 응원하죠. 네, 너무 좋아하고 응원하고, 네, 보고 있으면은 되게 너무 멋지잖아요. 활약하는 모습이. 넷플릭스 아니면 헐리우드에서 이 달라굿 꿈백화점 원작으로 영화 만들다고 하면 그 페니 역할 그리고 달라굿 역할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너무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쓸 때는 좀 아무래도 한국 배우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할 때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계시거든요. 한국에 되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역으로 나오셨다. 좀 귀여운 이미지인데 좀 열심히 하는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 근데 또 바른데 좀 당차고 할 말은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페니가. 그래서 좀 서술할 때는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또 단발이 되게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 근데 또 꼽자면 달러구트 역할은 진짜 모르겠어요. 달러구트 역할은 오히려 제가 뭔가 어떤 좀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꼭 있잖아요. 약간 백발의 뭔가 주인공한테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고 약간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간달프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 배우보다는. 네, 영화 속 인물 같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제가 모든 작가님들한테 네. 여쭤봤지만 혹시 그 작가님께서 오늘은 그 외계인이셨다면 네. 한국에 처음 도착하는 외계인이셨다면 그 집에 계시는 가족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리고 집에 있는 외계인 가족들에게 부산 분이 네네네. 원래 네. 서울, 부산 뭐 어떤 인상을 받으실까요? 처음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에 살진 않고 경기도에 오래 살고 있고 고향은 부산이거든요. 네. 부산을 만약에 부산을 갔다 온 외계인이라면 외계인이 한 6개월 정도 살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며칠 정도 살아서는 부산을 알 수 없어요. 6개월 정도 살아보니 6개월 정도면 저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은 굉장히 그 강렬한 말투와 무뚝뚝한 표정 안에 되게 많은 걸 감추고 있는 사람들. 네. 이게 자기가 너무 정이 많다는 걸 안 들키려고 말을 억세게 하는 네. 사람들이 있더라. 경기도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조금 공업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같은 시간에 횡단보도를 동시에 건너더라. 그 아침에 그 회사로 가는 꼭 지나가야 되는 횡단보도 큰 게 여러 개 있어요. 거기 이제 출근 시간이 같으신 분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지나가서 횡단보도가 꽉 차거든요. 그런 게 외계인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하게 보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가야 되는 곳 정해져 있고 돌아가는 곳 정해져 있고 차 막히는 구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 걸 되게 인상적으로 볼 것 같아요. 뭘 위해서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나눌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 독자들한테 네.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 하나 있으시면. 저는 뭐 제 책에 대해서는 뭐 어떤 알아주셨으면 하는 특정한 메시지는 없어요. 저는 책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위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그냥 아무 때나 네. 아무 시간에 어떤 기분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심코 봤을 때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마음에 드셨으면 하고 계속 노력을 할 뿐이고 어떻게든 어쨌든 이게 마음에 드시든 아니든 책을 펼쳐서 읽으려고 시도해 주신 거가 너무 감사해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매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가 시간을 내서 보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책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요약을 보지 않고. 요즘 영화도 막 10분짜리 요약본으로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유튜브로. 어쨌든 책은 요약할 수 없으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한 줄 한 줄 읽어보겠다. 완전히 느껴보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만큼 그 이상을 돌려드리도록 한 줄 한 줄 정성껏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책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차오. 감사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거 이탈리아 출판사 몬다도리에서 행사기에서 준비한 네. 건데요. 제가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하나. 네. 열어보시죠. 이거 펼쳐보고 싶은데 엄청 예쁘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엄청 네. 감사합니다.